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9번부터 3점 테스트까지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에는 그림은 NA 고체랑 NaCl 고체의 결정 구조를 가지는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NA 고체 단위세포의 한 변의 길이는 A인 정육면체이다. 이렇게 정육면체인 거 하나 제시해 주었죠.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분석을 한번 해보면 NA가 이때 고체만 가지고 있는 NA 고체 지금 모서리 하나씩 존재하고 그 중심에 단위세포 중심에 하나의 원자가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지금 총 8분의 1 곱하기 8개 더하기 1개여서 2개 단위세포에 2개의 원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니은 보기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 수는 2개다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AS는 NA 고체는 면심 입방 구조다. 면심 입방이면 단위세포당 포함된 원자 수가 4개여야 되는데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원래 기억부터 풀어야 되는데 바로 이게 2개가 보이니까 니은부터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니은은 맞으니까 디귿만 있는 3번 지워지고, 답은 2번 아니면 5번인데 5번을 풀기 위해서 디귿으로 가서 NaCl은 금속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다. 요거는 설명이 바뀌었죠. 설명이 얘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내신 분의 뭐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여기가 NA였으면 하는 거죠. 그래야 여기 이제 금속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보기로 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얘 설명인데 얘로 주거나 얘 설명인데 얘로 주거나 이렇게 보기를 구성하는 게 출제하시는 분이 가장 문제를 쉽게 내고 학생들 테스트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 B가 나왔을 때 A에 대한 내용인데 B는 이렇냐 이렇게, 또 B에 대한 내용인데 A는 이렇냐 이러면은 이제 틀린 보기로 내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서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서로 바뀐 게 얘 디귿 보기만 서로 바뀌었냐? 디귿 보기만 서로 바뀌었냐? 아니다. 사실은 요 기억 보기도 바뀐 거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 NaCl에서 NaCl 이 이온 결정 이 이온 상태에서 NA가 그럼 면심 입방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면심 입방이냐? NaCl 고체에서 Na 플러스 이온은 면심 입방입니까? 설마?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면심 입방인지 우리가 알려면 정육면체 각 이제 면마다 각 면마다 원자의 2분의 1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 8개가 존재해서,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개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8개에서 단위세포당 원자수가 4개인 이 면심입방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걸 확인할 거냐면 가상으로 이렇게 선이 하나 더 있다고, 밑에 단위세포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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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거를 좀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나? 그림 진짜 못 그렸네요. 이게 선이 하나도 안 맞네요. 맞죠? 그러니까 선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다 지우고 완전 미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잘 그려놔야 이제 보기도 수월하고 이제 이해하기도 쉬우니까 이렇게 이런 구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보면 이 NaCl에서 NA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이 초록색 기준으로 여기 모서리 하나 이렇게 있고 이 옆에는 얘네들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또 찍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도 모서리가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얘 기준에서는 지금 중간에 4개가 박혀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세포 하나가 더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여기도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라색 색칠한 부분에는 다 이제 NA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거랑 단위세포 이 길이만큼 또 이렇게 NA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런데 NA가 또 여기 이 초록색으로 그린 단위세포 면에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지금 한 변 이렇게 넘어서 또 NA가 있으니까 여기도 한 변 넘어서 여기에 NA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반변 넘어갔을 때 NA 있으니까 여기도 반변 넘어가면 NA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반변, 여기서도 반변 이렇게 있고, 그렇게 이제 다 따지고 나면 결국에는 지금 제가 그린 이 보라 색깔 기준으로 다 이제 NA를 표시를 하면 지금 이 면 중간, 중안, 그다음에 중앙 이렇게 해서 결국 NA가 면심 위치에 다 위치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애시당초 CL은 면심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CL도 면심, NA도 면심. 그래서 이거 문제를 내신 분은 결국에 이 면심은 여기서 가져온 거고 금속 결합은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니은은 여기는 2개, 여기는 4개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여기 오른보기로 내고 싶으셨으니까 여기 2개를 가져오신 거고, 여기를 만약에 CL에서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NA 플러스의 원자수는 4개다 이래도 이제 여기는 맞는 보기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이건 니은은 이제 출제하신 분 마음이었던 것 같고, 기억 디귿은 서로 바꿔서 설명을 출제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문제를 더 이제 어렵게 이제 낼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어렵게 내려면 사실 그 화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고체 문제 요런 여기서 화투 수준에서 문제를 끊는 것도 좀 계속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더 많이 복잡하게 문제 내고 싶은데 계산 문제도 내고 싶고 막 이런데 요거 그림으로 하는 거만 내야 되니까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번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학생 A가 비열에 대한 학습을 한 후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물과 X를 가열할 때 물보다 비열이 작으니까 당연히 물보다 온도 변화가 크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냥 단순히 가열을 할 때가 아니라 뭐 열 원도 통제시켜줘야 되니까 여기 조건에서 통제시켜줬죠. 물과 XL에 요 X라는 물질 액체는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량을 흡수한다 이렇게 조건을 줬죠. 이게 조건을 안 주면 사실 비열이 크든 작든 그러면은 비열이 큰 거랑 비열이 작은 게 있어도 물보다 비열이 작은 X는 물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 비열이 조건이 이제 기준을 안 맞춰버리면은 비열이 작은 녀석이 온도 변화가 이제 크다라는 기준을, 만약에 진짜 온도를 여기는 세게 가열하고 여기는 성량으로 가열하고 이러면은 물은 성량으로 하고 여기 액체는 막 용광로에다 하고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엔 조건을 일정하게 통제해야 되는데 여기서 통제를 해 주셨다. 그래서 물과 X의 액체의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조건에 아주 그냥 다
만족을 하게 해주셨죠. 왜냐면은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태 변화를 하고 있다면 온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상태 변화도 진짜 꼼꼼하게 조건을 다 통제해 주신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 통제를 해준 거고, 결국에는 다 이제 액체 상태라는 거죠. 비교를 액체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X는 물보다 온도 변화 크다. 밀폐된 용기에 W의 물을 넣고 처음 온도 T0를 측정한다. 일정한 열원으로 가의 용기를 가열하여 용기의 속의 물 온도가 1도씨 오르는 거죠. 1도씨 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물 대신 W의 그램에 엑셀을 사용하여 반복한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걸린 시간은 비열이 작은 요 XL이 걸린 시간이 더 작겠죠. 이렇게 더 작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 온도가 이제 T, 이렇게 온도가 Y축이고 여기 X가 시간이라고 이제 봤을 때, 시간을 봤을 때 여기 T 플러스 1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물은 비열이 이제 크니까 천천히 올라간다면 여기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XL, 금방 올라가겠죠. 비열이 작으니까 기울기가 가파른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온도를 T0에서 맞춰서 시작해야 되니까 시작은 여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T1까지 T 플러스 1까지 올라가는 건 여기 시간은, 여기는 TX, 여기는 TH2라고 했을 때 여기가 결국엔 A고 여기가 결국엔 B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여기 문제 위에다 그림을 그려서 좀 보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다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의 장점은 이제 요거를 쓱 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일 밝은 쪽으로 잘라버린 다음에 이렇게 좀 이게 지우고, 다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요런 식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가설은 옳다 해버렸어요. 가설은 옳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한 온도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다 맞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문제의 보기를 해석하면 결국엔 답이라는 거죠. A가 B보다 크다. 방금 했던 그 가설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딱 직선으로 봐도 시간이 짧게 걸린다. B가 금방 올라간다요. 온도가 1도, 비열이 작으니까 기울기가 높다. 기울기가 높으니까 1도로 금방 올라간다. 1도 금방 기울기가 가파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W의 물로 가나를 반복하여 측정한 시간은 B보다 크다. 아니 당연히 EW 물도 지금 물도 증가했어요. 아니 이거 지금 문제를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 게, 보세요. 이거 거의 이거 니은은 거의 맞는 보기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은은. 왜냐면 지금 문제를 보면 EW 물의 양이 증가했죠. 그럼 물의 양이 증가해서 지금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도 몇 배 증가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2배 증가했겠죠. 열량도. 그렇죠. 근데 열량은 그대로니까 시간을 2배로 해줘야겠죠. 거의.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A보다 더 큰 거예요. A보다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Q는 CM 델타 T니까 여기 지금 비열 똑같고, 여기 온도 1도 차이 나는 거 똑같고, M 질량만 2배 W니까 열량이 이제 2배 필요한데
열량은 지금 흡수한 열량은 단위 시간당 흡수한 열량은 뭐 지금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여기 새로운 실험이나 여기 지금 우리가 실제 진행한 실험이나 그러면 정확하게 EA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EA니까 EA는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고 B보다 A보다 EA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B보다 크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EA가 써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니은도 맞는 보기로 나올 수 있고 물을 2분의 W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물을 2분의 W를 줄이면 2분의 A가 되죠. 2분의 A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2분의 A는 이 A에 지금 2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2분의 A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이게 B보다 작을지 B보다 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확한 우리 이 지금 기울기를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질량을 줄여서 요 시간에 대한 이 B라는 시간에 대한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한다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니은 보기는 애시당초 질량 증가하면서 이 B보다는 오래 걸린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요런 보기를 내셨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옳은 보기로 내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3번 아니면 5번이고 T도에서 같은 질량의 물과 X 액체를 각각 일정한 영어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액체의 온도는 X가 물보다 더 높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 그렸잖아요. 보면 되죠.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온도 차이를 보려면 지금 그냥 B에서의 온도 차이를 보면 되죠. 여기는 지금 X는 T도 더하기 1이 됐는데 지금 물은 T도 더하기 1이 됐어요? 못 됐어요? 여기잖아요? 못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는 X 액체가 물보다 더 높다.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림에서 여기 그림에서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자연스럽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11번 넘어갈게요. 11번은 지금 얼음 여기 0도씨의 얼음과 0도씨의 액체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뭘 그려야 돼요? 이거 그려야죠. 이거 그리거나 이거 그려야 되는데 Y축, X축이 각각 뭐예요? 여기 온도일 거고 여기 바로 밀도 나오셔야 되고 여기는 바로 부피 바로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문제 물어보는 거는 결국에 우리 찍고 가야 되죠. 여기 보라색으로 여기를 체크하면 얼음이니까 여기 얼음이니까 우린 여기다가 찍어야 되고 그럼 얼음이니까 여기다가 찍어야 되죠. 그럼 요 파랑색은 물이니까 물은 여기다 밀도 찍어야 되고 여기에 부피 작은 거 찍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밀도도 물어볼 수 있고 부피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게 찍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 액체라도 이렇게 적어주고 S라고도 적어주면 절대 틀릴 일은 없겠죠. 그래서 가에서 나 파란색에서 보라색 부피는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절대. 단위 부피당 질량은 증가한다. 단위 부피당 질량은 증가한다. 밀도가 증가한다. 밀도는 감소한다. 밀도는 감소하니까 기억은 죄송하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을 틀리고 분자 배열의 규칙성이 증가한다. 분자 배열의 규칙성.
액체였다가 지금 여기 다 흐트러져 있다가 이 육각형으로 수소결합 육각형으로 딱 뭐 어떤 배열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규칙성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 니은은 정답. 디귿만 있는 거 틀리고. 니은 정답 1번 아니면 5번. 분자당 공유결합수가 증가한다. 분자당 공유결합수가 증가한다. 여기서 낚이기 쉬운 게 지금 분자당 수소결합이 아니라 분자당 공유결합. 분자당 공유결합. 아니 공유결합은 요 실선이에요. 실선. 지금 그러면은 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넷. 이 그림을 잘 그려주신 분이라면 여기도 14개가 있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넷. 그래서 다 전부 다 14 곱하기 2.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 2개가 붙어 있으니까 공유결합이 2개죠. 하나에. 그러니까 전부 다 공유결합수가 28개. 그래서 증가하는 건 아쉽지만 아닙니다. 일정하죠. 공유결합수는 일정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D가 틀리다. 그래서 1번. 이거 아마 5번 찍고 나 이거 낚였다 하는 분도 있는데 문제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공유결합이잖아요. 수소결합 아니에요. 수소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요 실선이다. 수소결합은 점선이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근데 디귿은 좀 너무 약간 살짝 치사하긴 하시다. 그래서 잘 문제 읽고 푸셨으면 좋겠고, 여기 그림 지저분한 거는 아까 10번 풀 때 했던 거니까 살짝 지워보고요. 그래서 요거 딱 문제 딱 보니까 증기압 관련된 문제가 나오려나 했더니 문제의 증기압 바로 실험 관련된 실험이라고 나오죠. 엑셀의 기준 끓는 점 10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셀은 H2O겠죠. 기준 끓는 점이니까 1atm에서의 끓는 점이고 그게 100이라는 거는 이제 물질의 이제 특징이 되니까 물이 H2O가 되는 겁니다. 그림과 같이 진공 상태의 강철 용기에서 T도에서 V ml에 물을 넣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X 기체의 증기 압력을 측정한 이 온도에서의 이제 증기 압력이라는 거겠죠. 이 온도에서의 특정한 증기 압력. XL 대신 T도 C의 VML의 YL 액체와 Z 액체로 가정가를 반복하면 Y 기체 압력을 PY, Z 기체의 증기압을 PZ 측정하고 PX와 비교한다. 결국에는 이거 우리가 많이 했던 뭐예요? 많이 했던 그거잖아요. 아니, 증기압 비교하는 거. 증기압 비교해서 인력 비교하는 거. 근데 지금 PZ가 1atm이에요. 그럼 1atm이니까 1atm 해주고 여기 T도씨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 지나는 거 선 하나 기준점 잡으면 기준점 하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Z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Z 물질이 되는 거고 PY가 더 크네요. PI가 더 크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돼야지 Y가 더 증기압이 큰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와야지 X의 증기압이 더 큰 거죠. 더 작은 거죠. X의 증기압이.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간 거죠. 이 순서대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X가 아까 우리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1atm에서의 물 여기 끓는 점 여기 보면 여기가 100도씨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거는 기준 끓는 점에서 찾게 됐다. 그럼 이제 요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T는 100보다 작냐? 당연히 여기 100보다 지금 그래프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물이 끓는 점 여기가 100이니까 10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더 작아야 되니까 1atm보다 더 작은 곳이니까 100보다 작아야 된다. 기억 정답. 그래서 기억이 없는 2, 4번 지어지고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디귿을 풀면 디귿이 맞으면 5번, 디귿이 틀리면 1, 3. 그쵸?
니은을 풀었을 때 니은이 틀리면 1번이 정답이고 1번이 정답이고 니은이 맞으면 3호가 정답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순서대로 풀어야 돼요. 결국 똑같아요. 결국의 수가. 그래서 y의 기준 끓는 점은 t도보다 높다. t도보다 높다. y의 기준 끓는 점. y의 기준 끓는 점. y의 기준 끓는 점이 어디죠? y의 기준 끓는 점이 여기죠. 여기를 이제 밑으로 쭉 내리면 요것도 이 t도보다는 큰 거죠. 그래서 니은도 자연스럽게 맞게 되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맞으니까 답은 이렇게 줄여지고, t도에서 EVml, 그러니까 EVml의 Z로 과정가를 반복하여 과정가 측정한 압력은 이렇게 되냐, 1atm을 넘어가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이 액체의 부피랑 증기압이랑 관련이, 이게 부피가 증가한다고 이 압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야, 부피가 증가하잖아. 부피가 증가하니까 더 많이 날아갈 거야. 더 많이 날아가서 이 압력이, 이 PZ의 압력이 높아진다 이거지.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해도 결국에는 이 압력은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증가하는 게 아니죠. 평형을 딱 이루는 거죠. 이 온도의 어떤 특정 온도에서의 증기압, 평형이 되는 증기압에 머물게 되는 거지, 양을 많이 한다고 이게 증기압이 확 올라간다는 게 아니죠. 여기도 온도잖아요. X축이 온도로 돼 있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거를 충족하진 않죠. 만약에 양이 엄청 없을 때는 평행을 만족 못할 수도 있겠죠. 평행을 만족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양이 엄청 많았을 때는 이게 더 커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게 커진다는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점 테스트를 풀었고요. 2점 테스트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3점 테스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고체 같아야 이렇게 결정 구조를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이산탄소, 그 다음에 CSCl, 염화세슘인 것 같아요. 염화세슘 중 하나이다. 왜 염화세슘을 내셨냐면 요게 이제 일반화하게 나오거든요. 왜? 그리고 요거는 그냥 금속, NA라고 그냥 NAS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여기는 분자에서 분자 결정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딱 봐도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가 CO2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CSCL이 이거 색깔, 지금 이거는 색깔 안 칠해져 있고 얘네들 색깔 칠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지금 이거를 염화세슘이라고 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은은 그냥 하나로 이루어진 그냥 고체, 여기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못 찾아서 이제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사실 뭐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센스가 이제 없다고 해야 되겠죠. 사실 요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색칠 안 돼? 이거 실수로 색칠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좀 난감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할 건 가는 분자 결정이다. 가는 분자 결정, 이거 분자로 이루어진 결정 맞죠? 가는 분자 결정 맞고요. 나는 CSCL이다. 색깔이 다르니까 이렇게 맞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단위 세포에 포함된 원자수는 4개다. 요거 지금 면심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가 각 면에 있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각각의 모서리에 8개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8. 그럼 이거는 4니까 먼저 수 4개 맞다. 요것도 면심이겠다. 여기는 이제 면심이다. 누가? 요 은이. 그리고 요거는 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CL이라고 한다면 CL 마이너스는 단순이다. 이러면 단순 입방 구조를 가진다. 이러면 이것도 맞는 거죠.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가 모서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면 단순이다. 하지만 이 전체를 묶어서 얘네들 전체가 채심이냐 물으면은 채심일 수 있겠죠. 왜냐면 중심이 하나 있고 이렇게 8개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니까. 근데 이제 또 요거 CO2를 이제 분석해 보려고 하면 CO2도 자세히 보면 각각의 모서리 하나씩 있고 면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면심 구조를 가지냐 물어보면 면심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해야겠죠. 지금 C 얘를 기준으로 어쨌든 면심을 만족하는 거니까 면심을 만족한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건 좀 애매하니까 그렇게 문제를 얘로 구조를 내는 것보단 확실한 은을 가지고 면심이냐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은을 채심으로 물어봐서 틀리게 하던지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은 거기까지 하고 이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 지금 우리가 아까 2점에서 봤던 게 아니라 2점에서 봤던 문제들이 아니라 2개만 연결해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U자관으로 연결된 진공 상태의 플라스크 A와 B에 50도씨의 XL, 여기 50도씨의 XL과 W 그램과 90도씨의 YL을 넣고 온도를 각각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의 모습을 지금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50도씨에서의 PX와 90도씨에서의 PY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에서는 X와 L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XL과 XY 중 하나이며 액체의 비율은 Y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90도씨니까 더 많이 기체가 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 압력이 똑같다는 건 얘가 더 나가기 기체로 되기 힘든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에서도 여기 90도라고 하고 여기 50도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압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니은은 Y가 되는 거고 기억은 X가 돼야지 성립을 하겠죠. 여기가 압력이 P라고 했을 때 지금 이 2개가 같을 때의 압력을 P라고 우리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B에서 YL의 온도를 50도로 낮추어. 이 말 무슨 말이에요? 50도로 낮추어서 여기에서 유지하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YL 쪽의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아진다. 얘가 압력이 더 작아진 거죠. 50도씨로 하면 얘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얘 압력 P를 맞추려면 PY 더하기 어떤 수은 기둥의 높이가 필요하겠죠. 여기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겠다. 이만큼 차이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y쪽은 기둥의 높이가 높아진다. 이거는 참이 되는 거고, 기억이 맞으니까 니은만 있는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디귿이 컨트롤 되잖아요. 디귿을 봐야겠죠. 만약에 디귿이 보는 게 아니라 디귿이 이제 여기 니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니은이 맞으면은 그 답이 5번이기 때문에 니은을 그냥 바로 푸는 거죠. 디귿이 틀렸을 경우도, 그러니까 니은이 맞으면 무조건 5번, 니은이 틀리면 1번, 3번, 디귿이 틀리면 1번, 디귿이 맞으면 1번, 3번. 똑같네요. 죄송해요. 똑같네요. 그래서 니은 그냥 바로 순서대로 풀게요. 니은 풀면 50도씨의 x wg, 90도씨의 y 2w로 같은 실험을 진행한다면 XL 쪽의 순기둥의 높이가 높아진다 라고 써있는데, 이거 아까 2점짜리 테스트에서 했던 거 그대로죠. 뭐예요? 부피를 증가시켜도 결국엔 부피를 증가시키는 게 양을 증가시킨다는 거잖아요. 양을 증가시켜도 이 외부 이 증기압, 요 증기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 12번에서 했죠. 그럼 여기서도 2wg이든 3wg이든 5wg이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기둥의 높이는 높아지지 않고 그냥 일정한 겁니다. 네, 온도가 중요한 거지, 이 양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양을 더 많게 해주면 상관없지만, 양을 적게 했을 때가 문제예요. 양을 적게 했을 때. 얘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채워진 거에서 이렇게 닫혀 있고, 기체 증기압을 이제 T도씨에서 증기압을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똑같은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이만큼 줬어요. 물을 이만큼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다 증발해요. 물이 다 증발하면 이만큼밖에 없어요. 원래 물이 증발해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이제 증기압을 만족하는 만큼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물이 다 증발해서 평형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체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는 이제 증기압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왜냐? 이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요 상황을 제외하고는 물이 많을 때는 무조건 요 증기압, 그 온도에서의 이 물질의 증기압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2W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작은 것도 아니고 높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니까 니은 틀리고,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고, 1번 아니면 3번이고, 여기 좀 빨간색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디귿 Wg의 액체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이거 아까 비열 줬잖아요. 비열을 1에서 줬군요. 지금 액체 상태의 비열은 Y가 크다. Y가 온도를 더 올리기 어렵다. 안 올라간다, 온도가. Wg의 액체 온도 1도로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든다? Y가 더 많이 든다. Y가 니은이죠. 니은이 기억보다 크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이 돼서 2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3번은 뭐 지금 유리, 석영,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오는데, 유리는 공유 결정이다. 유리는 공유 결정이다.
다이아몬드는 분자 결정이다. 유리는 공유 결정이다.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석영이랑 유리랑 결국엔 똑같은 친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뭐 구조 배열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친구고, 얘는 구조 배열이 딱딱딱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친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유리는 이렇게 이렇게 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는 애초에 결정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공유냐 뭐냐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유리는 그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규칙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아마 유리 내용을 볼 때 유리 여기 있죠. 비결정 고체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냐 뭐냐 이런 거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면 그 원자, 분자, 금속, 이온은 다 결정에서의 종류이지 비결정에서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요. 여기 비결정이라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가서 잠깐 살짝 테스트를 해봤고, 결정 자체가 아니다. 결정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든 분자든 금속이든 이온이든 앞에가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 그나마 여기에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공유를 쓴 거고, 제발 낚여주세요 한 건데 낚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비결정이고, 석영은 결정성 고체다. 결정성 고체죠. 구조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서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정성 고체고, 다이아몬드는 분자 결정이냐? 요 지금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탄소로. 그럼 분자는 이제 뭐 H2O든 이렇게 이제 CO2든 이렇게 원자 두 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분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탄소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진 거 분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자 결정이다. 이렇게 하면 답은 결국엔 니은만 맞는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3번도 이렇게 빠르게 넘어갔고요. 4번은 지금 1atm에서 마이너스 10도인 고체에 물을 W g을 가열했을 때 물이 흡수한 에너지에 따른 온도를 나타내는 거죠. 열원은 일정하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구간 기억에서 니은 기억 니은에서 H2 물의 안정한 상은 액체냐? 여기가 이제 고체 마이너스니까 고체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고체고, 여기가 이제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액체겠죠. 이렇게 다 썼으니까 기억에서 니은은 당연히 고체에서 고체 사이에 있으니까 고체겠죠. 그래서 액체인 거 틀렸으니까 기억은 지워지고, 니은의 물의 단위 질량당 수소결합의 수는 우리가 어때요? 수소결합의 수는 얼음이 될수록 많아진다. 물이 될수록 적어진다. 이거를 어디서 확인했었죠? 앞에서 확인했었죠. 어디서? 여기에서요. 고체가 될수록 수소결합이 더 많아진다. 여기서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단위 질량당 수소결합은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왼쪽이 더 많고 수소결합은 오른쪽이 더 적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에서가 리을에서보다 크다. 요건 어때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큰 거니까 디귿이 리을보다 큰 게 성립을 해서 니은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니은은 정답이 되는 거죠. 니은은 정답이 되니까 니은 없는 친구들은 다 지워지고.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마이너스 10도씨의 물 고체 EW 또 질량 증가해줬죠. 보세요. 이게 W가 기준이 되면 이걸 낮추는 건 거의 안 나오고 계속 높여요. V가 나오면 2V로 가고 낮추는 경우는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한 번도 못 봤죠. 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계속 증가시키거나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부피를 증가시키거나 계속 증가만 시키지 작아지게 만드는 건 없다고요. 왜냐면 작아지게 만들면은 조건을 더 붙인 다음에 문제를 풀리게 해야 해서 조건이 더 뭐라고 해야 돼? 그 잡다한 조건들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크게 해버리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상관없으니까 그냥 크게 해버릴래. 이런 느낌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게 주고 여기 질량을 크게 주고 AK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0도씨의 고체 EWg램이 AK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0도씨의 고체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AK가 어디 있어요? 지금 AK가 여기에 있죠. AK가 0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보시면 얘는 어떨 때예요? W일 때잖아요. Wg일 때 A만큼의 열량을 주니까 Wg일 때 A만큼 열량을 주니까 얼음의 비열이 C. 요 비열은 고체에서의 비열이 온도 델타 T 요만큼 변했을 때 얼마예요? 이렇게 10만큼 변했을 때의 열량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EWg 똑같이 A만큼 열량을 줄 건데 EW만큼 주고 비열은 똑같겠죠? 그럼 온도 변화가 얼마여야지 A만큼 준 거냐? 온도 변화 5만큼 있어야 되네? 그러면 여기서 흡수하면 0도씨의 얼음이 된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0도씨가 아니라 우리가 위에 식으로 이렇게 써본 결과 아마 마이너스 5도씨에 머무를 거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옳은 보기로 고치려면 마이너스 10도씨의 그러니까 이 얼음에 EWg이 AK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마이너스 5도의 얼음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번과 6번을 풀면 문제는 다 풀게 되는 거죠. 뭔가 이제 5번 딱 그림이 아주 멋있게 그려져 있고 표는 온도에 따른 액체 두 개의 증기압에 대한 표이래요. 자료래요. 온도는 올라갈수록 크고 압력은 올라갈수록 크고 압력 하나가 P2보다 크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예요. 맞다라가 일본어인가요? 모르겠는데 대빵이다. 그림을 그리는 게 짱이다. 왜냐하면 기준이 많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가시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T1일 때는 이제 P1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압력이 4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P1이라고 적고 P2라고 적고 그 다음 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와 P3는 당연히 X에서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P3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P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을 찍어야 되면 P1은 T1 이렇게, T2는 P1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T3는 P2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T3는 A 이렇게, 그리고 T4는 P3 이렇게 해서 지금 X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Y는 지금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림을 다 그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T3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은 Y가 X보다 더 크다. 지금 온도가 똑같은데 증기압이 더 낮죠. Y가 더 낮죠. 낮다는 건 증기압력이 낮다. 그럼 인력이 어떻다? 인력이 더 크다. 누가? Y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Y가 X보다 크다는 말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외부 압력이 P1일 때, 외부 압력이 P1이에요. 바뀌었어요. 외부 압력이 1기압이 아니라 P1이에요. P1일 때 T2에서 X의 안정한상, X는 파란색이죠? X의 안정한상은 액체다. 요거 지금 T2에서 P1이니까 지금 어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어디 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액체가 아니라 기체여야 되고, 기체니까 니은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리니까 답은 1번, 3번으로 좁혀져요. 외부 압력이 P2일 때, 여기 P2 잡아놓고 끓는 점은 Y가 X보다 높다. 끓는 점은 어떻게 판단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고, 그 다음에 Y는 끓는 점이 어디에요? Y는 끓는 점이 여기니까, 어떤 온도가 더 커요? Y의 끓는 점이 X보다 높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답은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가 Y보다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작기 때문에, 증기압 곡선, 일반적인 증기압 곡선 이렇게 있으면 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어떤 외부 압력이 하나 이제 주어지면 요거에서의 이제 끓는 점은 무조건 인력이 작은 X가 작을 수밖에 없죠. Y는 무조건 끌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당연하게 디귿에서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같이 풀었고요. 이제 마지막 6번을 풀게요. 6번은 이렇게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 또 그림을 그리라는 건데, 어떤 그림을 그려라? 요거 그려라. 요 그림 그려보세요 라고 준 거죠. 제가 아까 썼던 이 고체, 액체 이렇게 이 흡수한 열량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걸 여기서도 똑같이 그려보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열량을 주었다. 이렇게 열원은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표는 초기 온도와 질량이 같은 고체 X와 Y를 1atm에서 각각 동일한 열원으로 가열했을 때
가열한 시간에 따른 x와 y의 안정한 상을 고체, 액체, 기체로 나타낸 것이다. 기준 끓는 점과 비열은 모두 x가 y보다 크고 x가 y보다 크고 그 다음에 18도일 때 y 액체의 온도는 x의 기준 끓는 점보다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하나의 자료를 한 번에 해석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 나가니까 문제에서 준 조건을 그대로 그냥 이용해서 그냥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뭔가 답이 나옵니다. 온도와 질량이 같은 고체라고 했죠. 처음. 그러면 온도와 질량이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 오른쪽을 온도라고, 그러니까 x축을 온도라고 하고 여기 이제 x축을 여기 온도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를 온도라고 하고 여기를 시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가열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서 여기 이제 상태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봤던 게 여기는 흡수한 에너지랑 여기는 온도고 여기는 시간, 저는 시간으로 했어요. 여기 시간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온도 말고 뭐 열량이라고 해주던지 사실 시간이 중요해요 제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 온도라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비열을 줬으니까 비열을 줬기 때문에 시간당 온도의 변화가 지금 x가 y보다 크다. 비열이 크다. 지금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율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x가 비열이 크니까 x를 그림을 그릴 때 여기 같은 온도에서 시작한다고 했어도 기울기를 낮게 그려야 돼요. 왜냐? 여기 어쨌든 동일한 열원으로 가열했으니까 x가 비열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 녹는 점도 y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천천히 온도가 증가하는 거 나타낼 수 있고 y는 이렇게 온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렇게 더 위로 급하게 증가하는.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기 상태가 둘 다 고체인 상태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시간을 보면 x는 지금 여기 x죠. x를 보라색으로 생각하면 x가 보라색. 근데 보면 지금 4분이 되자마자 지금 액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4분을 끊을 거예요. 4분. 그러면 지금 요 y는 2분일 때 y는 2분일 때 지금 액체가 나타나니까 여기에서 온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일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보라색을 제가 좀 약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했죠? 그럼 얘는 4분에서 상태 변화가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 문제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왜냐? 기준 녹는 점이 액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이죠. 액체가 만들어지는 시점. 이 바로 여기 2분과 4분. 이때 모두 뭐예요? x가 더 커야 돼요. x가 더 커야 되니까 이 보라색 평행선이 이 초록색 평행선보다 위에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 y축 기준 녹는 점 y의 멜팅 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x의 멜팅 포인트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여기 조건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제 이 문제 다 푼 거죠, 사실. 그래서 언제까지 또
고체랑 액체가 언제까지 있냐 보니까 여기서 고체 액체 끝나버려요. 아 그럼 이거 잘못 그렸다 또. 그러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됐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액체만 쭈루룩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18분이 될 때까지 쭈루룩 얘는 올라가는 거고, 여기 x는 6분 그리고 10분 6분까지 이제 6분까지 무조건 있다가 고체랑 액체랑 같이 있는 거죠. 4분에서 시작해서 근데 사실 3분이란 시간은 안 줬기 때문에 3분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나타난 시점에서 그냥 우리가 그 상태가 변했다고 우리는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요게 끝난 시점에서 그 끝났다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면은 여기 7일 때도 SL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아마 뭐 너무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도 결국에 문제가 맞게 이제 아마 문제 출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분에서 끊고 얘는 올라가야 되는데 더디게 올라가야 되겠죠. 기울기가. 왜냐면 비열이 모두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고체에서의 비열이지 액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문제 조건에서 바뀌면 이 뒤에 뭐 아래 해석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18분일 때 YL의 온도는 X의 기준 끓는 점보다 높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요렇게까지 하고 6분에서 여기서 끊었죠. 그럼 여기가 고체랑 액체. 근데 이제 또 14분 때에 그 직선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좀 일로 가져와서 다시 푼다면 14분일 때 10분까지는 이제 액체만 존재하니까 10분까지는 이렇게 이제 온도가 증가할 거고, 그리고 14분일 때까지 존재하다가 14분일 때도 평형, 그래서 18도일 때까지 평형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이 x는 18도까지 그냥 쭉 증가하는 거죠. 다 액체만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나서 18분일 때로 보고 YL은 어디에 있어요? YL 여기죠? YL의 온도는 X의 기준 끓는 점보다 높다. 이렇다는 건 기준 끓는 점보다 높다라는 건 제가 그린 이게 또 틀리다는 얘기죠. 봐봐요.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상태면 지금 어때요? Y의 온도가 어디예요? Y의 온도는 여기잖아요. Y의 온도는 여기. Y의 온도는 여기. X의 기준 끓는 점은 바깥이 1atm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온도를 뚫어버렸다고요. 여기가 이렇게 증가하면.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 액체가 되면 X의 비열이 갑자기 엄청 증가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이제 1atm이 되는 온도가 여기에 이제 이 아래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끓는 점.
이때 온도가 있을 거고 이때 온도가 있을 거고 이건 18도보다 아마 크겠죠? 얘가 낮으니까 이거보다는 더 낮아져야 되니까 뭐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런 식까지 이런 형태까지는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까진.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액체에서의 액체에서의 비열은 누가 더 크냐? 액체에서의 비열은 x가 y보다 더 크다. x가 y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비열이 고체에서는 x가 컸지만 액체에서는 y가 더 크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서 분명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다 해석했으니까 이제 한번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뜯어 볼게요. 이 그림을 가지고 x의 온도는 초록색 그래프는 5분 가열했을 때 5분은 지금 여기죠. 5분 가열했을 때 온도는 4분을 가열했을 때보다 4분을 가열했을 때랑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 그럼 답은 1, 2, 3, 4가 되겠죠. 답은 기준 끓는 점은 y가 x보다 높다. 기준 끓는 점은 제가 이거를 잘못했네요.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지금 18도의 YL의 온도, 18도의 YL 여기 온도는 X의 기준 끓는 점보다 높다. 지금 X의 기준 끓는 점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얘 친구가 지금 얘 친구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x의 기준 끓는 점보다 y의 온도가 x의 기준 어쨌든 이 보라색보다 더 낮은 부분에서 끓어야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18도를 넘어서도 액체니까 이 18도 이후에 분명히 이렇게 끓었다는 거죠. 온도가 이렇게. 네.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끓었다는 거고. 그래서 니은을 보면 기준 끓는 점이 어디예요? 각각 기준 끓는 점을 체크하면 기준 끓는 점은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 여기가 y의 기준 끓는 점이고 여기가 대충 x의 기준 끓는 점이면 기준 끓는 점은 y가 x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 이 니은 보기는 그냥 요 마지막 이것 때문에 이 답이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니은이 맞으니까 2번, 4번 중에 하나고 가열 시간은 0에서 4분 사이에 x와 y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존재한다. 0에서 4 사이에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 만나는 부분이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프에서 여기 지금 만나는 부분이 요쯤에 있죠. 요쯤에 존재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니까 2분을 넘어가고 4분을 안 넘어가는 그쪽 라인에 존재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 그림을 그리니까 뭐 이렇게 문제를 바꿔도 되겠죠. 오히려 뭐 0에서 4가 아니라 2에서 4라고 하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 여기 초록 색깔이 x가 이제 요 고체가 되고 고체가 끝난 부분
부분, 고체가 끝나는 이 라인에서 어쨌든 만나야 되니까, 이 라인에서 만나야 되니까, 네,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여기 이 라인과 이 라인에서 만나야 되니까 2분에서 4분 사이에도 해도 정답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맞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고체일 때는 이 얘네들이 비열이 더 x가 컸는데 액체일 때는 y가 비열이 더 크다. 요거는 이제 이 끓는 점으로 해서 판단이 되는데 요게 이제 안 나와서 왜냐면 지금 기준 녹는 점을 x가 다 지워지냐 왜? x가 y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깔리는 것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프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기울기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작았던 녀석이 더 커진다. 작았던 녀석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비열이 역전된다. 상태 변화가 되면 비열이 역전된다. 요것도 리을에 물어볼 수 있죠. 요 그림을 자세히 이제 해석한 요 그래프를 어쨌든 요걸 보고 요걸 그리게 된다면 이 리을 보기에 이제 비열이 역전되는 것도 결국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리을 보기에도 이런 거 문제를 주어지면 사실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비열이 역전이 되나? 이게 참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문제를 차근차근 표를 차근차근 해석해서 하나하나 꼭지점을 찍고 선을 이은 다음에 해석해 하나하나 푸는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싹 내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한 번에 팍 그릴 거야. 이거는 제가 그렇게 풀기에는 제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빠르게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더 풀 수 있는 거를 이런 연습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처음이시니까 처음에는 차근차근 하시다가 두 번째는 요런 그림 나오면 표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그 기준 2분, 4분, 6분, 10분, 14분, 18분 기준을 잡아서 점을 찍고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까지 답은 4번으로 체크하고 마무리를 지었고요. 액체 고체는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농도에 대해서 같이 여기 또 체크하고 뒤에 2점 그 다음에 3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점, 3점 테스트 액체 고체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려운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만약에 그냥 복습을 또 따로 하신다면 6번과 5번 이 그림 그리는 거,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비열 통해서 이제 문제 해석하는 거, 그리고 요거 최신 면심 단순입방 요거는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따로 강조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 그림에서도 이 점에서도 항상 요 그림 그리는 거 표로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거 문제로만 주고 내가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치는 무조건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네. 요 정도까지 했으면 그리고 요것도 이 높이가 무조건 성립을 한다라는 거 하나 머릿속으로 맞아. 우리 같이 공부할 때 높이 이거 제일 큰 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더한 거랑 같다고 했었지. 이렇게 하나 알아두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2점, 3점 액체 고체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진짜로 마무리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용액의 농도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